제가 요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인데요. 이 소중한 반려견 키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정 견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달 시행법령을 썰과 함께 풀어준다. 썰풀이 버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4월 시행법령을 소개해 주실 법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킹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4월의 시행법령 첫 번째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이 병원 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가 치료를 받으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문의를 해보니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에 알아봤을 때는 이런 조건은 없었던 것 같은데 법이 바뀐 건가요? 오늘의 첫 번째 썰이 이렇게 왔는데요. 변호사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된 건데요. 4월 3일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체류기간에 대한 조건들은 없었던 건가요? 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면서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그럼 혹시 예외의 경우도 있나요? 네,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국일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 40대 집사입니다. 최근 아이들에게 수입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판매처에 전화해봤더니 지난 거 먹여도 괜찮다면서 그냥 다른 사료로 바꿔주기만 하더라고요.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간 것도 하더라고요. 고양이들에게도 미안해요. 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썰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네, 저도 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도 사료에 좀 민감한 편이십니까? 그럼요. 제가 먹는 사료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사랑하시는군요. 네,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사료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동물 사료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팔아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 사료는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좀 개정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으니까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대입니다.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공원 산책을 자주 나가요. 그러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분들을 자주 마주치는데요. 가끔 맹견과 마주치면 뉴스에서 본 강아지 물림 사고 등이 떠올라 맹견을 피해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맹견의 경우 주의해서 키워야 할 것 같은데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썰이 왔습니다. 강아지는 모두 사랑스럽고 친숙한 존재잖아요. 사납고 공격성을 가진 맹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맹견을 허가를 받아야지만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4월 27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핏불 테리어나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 저는 그럼 그 절차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하고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고요.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 사육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이 시기에 정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에 키우고 있던 견주들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4월에 시행되는 법령들을 우리 김지수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썰풀이 도풀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